안녕하세요. 5분으로 끝내는 문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말의 자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목 안 또는 입안의 어떤 곳에서 장애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음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 소리 날 수 있다라고 해서 닷소리라고 했죠. 자, 보면 이게 자음의 체계입니다. 자음의 체계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로 나누어져요. 우선 첫 번째 그 가로로 보면 좋은 위치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한자로는 양순음이라고 입술 소리를 얘기하고 잇몸 소리는 치조음이라고 얘기하고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이라고 얘기하고 여린 입천장 소리는 영국의 음이라고 얘기하고 목청 소리는 후음입니다. 자, 이렇게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5가지로 나누어져요. 말 그대로 첫 번째로 입술 소리라는 거는 입에서 두 입술로 내는 소리로 브 를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브 발음을 했을 때 우리가 두 입술을 잠깐 댔다가 살짝 떼게 되죠. 그 밑에 뿌, 프, 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브, 뿌, 프, 무를 발음할 때 두 입술을 쓰기 때문에 양순음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입술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은 두 량자죠. 두 개를 뜻하는 양이고 수는 입술 순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잇몸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귿, 드, 뜨, 트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살짝 드를 발음할 때 혀의 끝이 앞니 끝에 살짝 닿았다가 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드, 뜨, 트. 그 다음에 스, 느, 르도 마찬가지로 이 혀 끝이 살짝 윗니 뒤를 뗐다가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치할 때 써서 치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국의 음을 보시면요. 즈, 쯔, 츠가 있는데요. 우리가 즈, 쯔, 츠는 사실 좀 발음이 목 뒤쪽에서 나죠. 우리가 방금 했던 잇몸 소리랑 다르게 센 입천장 소리는 약간 즈, 츠, 츠 같은 경우는 경국의 혓바닥과 입천장 소리에서 나는데 그 앞쪽 입천장 소리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음을 한번 볼게요. 영국의 음은 그, 끄, 크, 으로 나는데 이건 더 안쪽에 있어요. 여린 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보다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이라고 입천장의 그 안쪽에 그, 끄, 크, 으 이렇게 나기 때문에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입술로 내는 거는 양순음, 잇몸, 혀 끝과 윗 잇몸이 살짝 붙어서 떼지는 거는 치조음, 그 다음에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건 경국의 음, 그 다음에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소리에서 나는 거는 영국의 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히읗 같은 경우는 목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사실 목청에서는 정말 소리가 나기 힘들어요. 목청에서 우리가 히읗을 발음을 해보면 약간 발음해보세요.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 목청 소리는 앞부분에서 히읗과 이응의 상포적 분포할 때도 배웠겠지만 히읗 같은 경우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유성음 사이에 오면은 탈락이 잘 돼요. 목청 소리 자체가 좋은 위치상 뚜렷한 소리를 종성으로 내게 되면 제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후음 같은 경우는 탈락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목청에서는 딱 한 가지 히읗 말고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표를 무조건 보자마자 외우려고 하면은 문법 공부가 정말 재미없고 힘들어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좋은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씩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 자체가 어떤 분류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이 표를 수시로
자주 보세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표를 그대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게끔 하거든요. 이 표는 우리가 뭐 달달달달 외워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표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익도록 보는 거, 이렇게만 해도 이 자음의 체계를 공부하는 데는 전혀 어려운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그 다음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방법을 보면요, 우선 분류 기준이 3단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소리의 울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무성음인 안울림 소리와 유성음인 울림 소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음이 모음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모든 우리말의 모음은 유성음, 모음 자체가 성대를 울리기 때문에 당연히 모음은 무조건 울림 소리를 갖고요. 자음 중에서는 딱 4가지, 비음, 유음으로 일컬어지는 노란 양말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하는데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 4가지만 울림 소리예요. 그러면 안 울림 소리인가 울림 소리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를 외우기 쉬운 방법이 바다가 사자 이렇게 한번 아를 붙여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자면 바다가 사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 발음이 조금 더 어려워요. 공기의 흐름이 이거는 장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가 사자, 바다가 사자, 파타가 사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나 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더 부드럽죠. 그래서 우리 자음 같은 경우는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이렇게 첫 번째로 나뉜다.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뉘는데 이 3가지 개념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설명을 지금 잘 듣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파열음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로 우리가 브, 뿌, 프, 드, 뜨, 트, 그, 끄, 크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브 했을 때 공기를 일단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막은 자리를 파열, 프, 브, 브, 브 할 때 마지막으로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가 좀 느껴지나요? 드, 그 이렇게 마지막 음이 탁 터질 때 우선은 공기를 흡입을 했다가 그 막은 자리를 브, 드, 그 이렇게 터트리는 거를 바로 파열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파찰음은 무엇이냐? 이거는 파열음 할 때 파자랑 마찰음 할 때 찰자가 겹쳐서 합성된 단어인데 파열음과 마찰음이 2가지 성질을 가지는데요. 즈, 츠라고 했을 때는 공기를 일단 막긴 하지만 막으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즈, 츠 그 입 안이나 목청 사이 통로를 좁혀가지고 공기가 그 사이를 움직일 때 마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즈, 츠는 발음을 할 때 바, 브, 드, 그처럼 일단 막았다가 그 다음에는 공기가 마찰을 하기 때문에 파찰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찰음은요, 방금 파찰음 설명했을 때처럼 그 입안이나 목청에서 그 목 안의 통로를 살짝끔 비비는 소리, 마찰한다는 게 그런 비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청 속에서 나요. 스, 흐.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무리 발음을 해도 본인이 발음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이나 또는 뭐 카페나 발음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한번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발음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폐에서 공기를 딱 막았다가 터트리는 거. 공기를 파, 뿌, 드, 그 다음에 파찰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갑자기 이제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내는 게 즈, 츠. 그 다음에 마찰음은 입 안이나 목청 사이 통로를 좁혀가지고 그 사이로 공기를 살짝 내보내는 거. 스, 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2단계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안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나누어져요. 자, 이 예사는 우리가 예사로 발음한다 라고 할 때 그 예사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소리를 예사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 다, 가, 사, 자. 자, 이렇게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 이렇게 이것이 예사소리고 된 소리는 더 진하게 나는 소리, 더 되게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된 소리는 뿌, 뜨, 끄, 스, 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거칠게 낸 소리 프, 프, 트, 크, 스, 츠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가 있다. 예사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음의 체계를 토대로 자음 변동을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음체계표를 주는 거예요. 또는 비음화를 설명하면서 자음체계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잇몸 소리가 센 입천장 소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응?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비음화 같은 경우는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거를 이 체계표에서 찾아낼 수 있을 때 이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음 체계표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 자음 변동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소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음의 체계를 오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